사회 안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실수할 거 싶어서 미리 적어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일단 저 소개부터 저를 이제 명함을 안 갖고 왔어요. 아까 급히 온다고 그래서 명함 못 갖고 왔는데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김재운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오시면서 보셨지만 우리 경찰학과 거의 이제 1년에 한 6번 정도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하는 주제를 전체 주제를 이제 따뜻한 정과 푸짐한 교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탐정 관련해서 특강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1부 행사는 이제 특강을 하고 2부 행사는 1부 행사 끝나자마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두고 여기 현수막 요 플래카드를 좀 교체할 겁니다. 교체하고 바로 이제 대한탐정협회하고 MOU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우리 저기 인근에 그 옆에 천미향이라고 아마 맛있는 이제 중국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만찬을 함께 하시는 그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 중간중간에 보면 뒤에 음료나 이제 다가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주차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차 관련해서는 뒤에 조교 선생님 계시고 하니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 아주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대한탐정협회 중앙회장이자 현재 대한탐정시큐리티라는 탐정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민호 회장님이십니다. 박 회장님은 이제 저하고 같이 전직 경찰입니다. 이제 경기도 안양, 과천, 양평서 형사계, 경기청 기동수사대, 그리고 마약수사대, 광역수사팀장, 주로 강력형사를 한 뭐 20여 년, 30여 년인가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경찰을 하면서 범인을 잡아갖고 특진 한 번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무려 3번이나 특진을 하셨어요. 범인군으로. 경찰 퇴직하고 나서는 탐정에 관심을 두고 14년째 이제 탐정업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채널에 의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반에 탐정들의 영업비밀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부자 탐정단으로 고정 출연하고 계십니다. 이 바쁜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박민호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김재훈 그 과장님께서 학과장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저를 그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 저희 그 협회 운영국장이고 우리 또 연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하고 같이 이제 근무하셨던 이제 과천경찰서에 같이 이제 근무하셨던 이제 우리 최재철 과장님이시거든요. 인사만 하시죠. 제가 강력반장 할 때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형사계장님으로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살인사건, 강도사건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잡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아주 상당히 좋아가지고 다시 이제 협회에서 이제 다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 소개시켜 준 바와 같이 그 사실 제가 이제 광수대라는 것을 창설을 했습니다. 이제 그 김춘섭 그 광수대장님이 있어요. 그 폭력계장이었을 때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경시청에서 폭력단
그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뭐 연방경찰 FBI를 만들자 해가지고 처음으로 실시했던 게 이제 경기청, 경기도 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폭력계, 기동수사대, 요 있던 인원들하고 일선서에 있던 강력 형사들 모아가지고 광역수사대를 만드는데 왜 취지가 뭐냐면, 그때 신도시가 이제 경기도 이제 신도시가 많이 생겼었어요. 일기 신도시가 분당, 뭐 평촌, 안양, 일산 뭐 이래가지고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도 많지만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서 그렇게 많았거든요. 살인 사건도 뭐 강호순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사건이 많다 보니까 각 서에서 서로 쉬쉬해요. 경찰 형사들은 왜 자기들이 잡아서 특진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서에서 각기 다른 서에서 두 개 서에서 발생한 사건은 광수대에서 이거를 취합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제 광역수사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많이 저희들은 했죠. 그래서 한 20년 이상 제가 이제 강력계 형사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을 이 탐정업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그때까지는 어떤 걸 했냐면 민간조사, 민간조사관, 민간조사사, 뭐 심부름센터, 흥신소 뭐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직업이지. 왜 그러냐면은 좀 아까도 지금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는데 스토킹을 당하고 아주 피해를 보는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 가서 사이버 수사대 가서 아무리 신고를 해도 증거를 잡아오라고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수사를 해준다. 사실 국가기관에서 사실 사건이 접수를 받고 증거를 입증을 국가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사사건은요. 그런데 법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야 할 법이 없고 국가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를 일반인들한테 아녀저한테 증거를 수집해 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민간조사관이라든지 탐정들이 좋게만 하면 이거 아주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아주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돈도 되고. 그런데 엉뚱하게 이거를 머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머리를 다른 쪽으로 씁니다. 이게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돈 벌려고 이 돈에 그 환장한 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탐정업, 이 민간조사업이 그 욕을 먹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5년간을 이 민간조사 탐정업을 하면서 한 건도 불미스럽게 어떤 수사기관에 뭐 관계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일단은 누구를 이 탐정이라는 것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절대 돈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돈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려다 보면은 돈도 따라오는 겁니다. 돈부터 생각해가지고 뭘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단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제 뭐 소개는 일단 우리 박 과장님께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 일단 요즘 제가 출연하고 있는 그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저에 대한 소개한 부분이 있으니 잠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저는 누굴 지금까지 뭐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그 필드를 지금까지 35년 동안 뛰는 사람이니까 다소 강의 방식이 그 미흡하더라도 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봐봐. 자, 자칭 대한민국 1호 베테랑 경찰 출신 탐정 박명현 탐정님은 그동안 갈고 닦은 탐문 실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주실지 탐정 이슈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6월 달에 찍은 거거든요. 아, 이건 얼마 안 됐네요. 바로 그러네. 저희 사무실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사무실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긴 군포 경기도 사무실이고요. 서울에는 교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교육장도 있어? 와, 이게 교장한테 급하게 빌리신 거 아니죠? 아니, 야, 저 탐정이 자기애가 넘치네. 자기애가 넘쳐. 저건 일종의 대회를 하고 온 사람도 약간 좀 저거 보면은 시작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경찰 출신 박민호 탐정입니다. 이게 이제 과천 경찰서에 이제 강력반장으로 근무할 때 그 부모를 토막 살인 사건 한 게 있었어요. 존속 살인 사건. 그때 그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그 잡아가지고 그 찍은 겁니다, 이게. 박민 사장님이세요? 예. 관양동 살인 사건 박모씨. 주로 이제 저는 조폭을 많이 잡았어요. 그 당시에 조직폭력배들이 하도 설쳐가지고 그 안양 타이거파, 뭐 AP파, 그 다음에 전국 조직폭력배 이제 뭐 강남에서 그 활동했던 백운동파, 김태천이, 조양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그 폭력계에서. 그 다음에 살인 사체역이 그 청성식구파 두목 김철수 등 12명 건 거고 관양동 살인범 건 거. 그 안양 재력가 납치범인데 요거 3명 거고 이게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나면은 이런 얘기를 다 검거 과정 이런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남 국제마피아라고 아주 그 유명한 조직이 있거든요. 얘들 그 100명. 저는 그 인지사건 광역수사대 같은 데 가면은 주로 기획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6개월, 1년짜리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복하고 미행하고 계속 구중을 해요. 걔들 인사하고 뭐 업소 드나드는 거 다 구중 사진을 찍습니다. 그 구중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일단 다 수집을 합니다. 얘들 어디 가고 어디서 자고 뭘 하는지. 그 다음에 마약도 이제 부산 지역 필드폰 그 투약미 판매 60명 건 거에 저희 직원 하나 박창영이라고 그 특진도 시켜줬고요. 연천 폭력단도 많이 이제 그 다음에 모든 형사분들이 다 그렇지만은 강도범, 절도범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잡았습니다. 살인범들은 뭐 쓰지 않은 것들은 많습니다. 현재 필드폰 판매책 투약책 증명을 검거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진짜 무서워. 지금은 15년 차 탐정으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살벌하네. 길에서 만나 우리 싸겠다. 제가 최연소 강력반장이었습니다. 저게 대충 나이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37쪽. 저 눈 보니까 제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제가 봐도 처음 봐도. 아니 근데 계장님 그때 저 정말 저랬었어요? 옆에 있으니까 만만 아저씨인데 정말 대단하잖아. 우리 편이야 다행이다. 방송국 출신이고 베테랑 아저씨라 경찰 때부터 싸운 그 능력 있잖아요. 아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있으세요? 여기까지? 대한탐정협회라든지. 네. 그럼 이따가 궁금한 점은 이따가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뒤에 분 계시지 않아요? 예. 예. 변호사도 국선 변호사가 있잖아요. 예. 탐정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퍼지게 되면 조직적으로 퍼지게 되면 예. 물론
예, 그거는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없고요. 탐정은 이제 개인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보수를 받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국가에서 저희 탐정을 아직 뭐 인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희들이 자유업 아까 말했듯이 사업자 등록증 내고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걸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움직이는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실비를 바꿔요. 그런데 탐정들의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받고 해요. 탐정들의 영업비밀. 그 방송국에서 채택이 되면 방송국에서 돈을 이제 경비 같은 거 지원을 해주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게 말하자면 국선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탐정들의 영업비밀 뭐 이런, 예. 앉아. 예, 아이고, 오셨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제가 16회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보면은 그 13년 동안 양육비 안 준 거 있었잖아요. 양육비 안 줬는데 참 사연이 딱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 아주 메일이, 장문의 메일이 온 거예요. 그분한테. 자기가 계단에서 애기 안고 응? 돈이 없어가지고 살고 뭐 진짜로 계단에 살았어요. 저희 조사해 보니까. 남편은 어렸을 때 진짜 뭐 천혜의 고아예요, 여자가. 남편이 애를 낳자마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정말 개고생하면서 그 여성분이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그 전 남편이죠. 한테 양육비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이놈이 이제 또 거짓말 치고 애하고 만나기로 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됐어요. 근데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아빠 그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엄마 가슴이 아플까봐, 마음이 아플까봐 아빠에 대해서 아빠라는 단어조차를 애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 애인데 이놈이 이제 양육비 때문에 이 여자가 양육비를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고 연락이 오고 막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준다 뭔다 이렇게 하다가 애 한번 만난다 하고서 잠수를 또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자가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잡아가지고 좀 혼을 좀 냈죠. 그래서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은 정신 못 차리더라고. 아직은 뭐 국가에서 도와주는 건 없어요. 국선은 이제 국가에서 그 변호사한테 돈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아마 그렇게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